이번 시간에는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분석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그러니까 깊이 있게는 접근을 하지 않죠. 스포츠 심리 상담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일을 선수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포츠상에서 의식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게 과연 최고 수행을 하느냐, 아니면 무의식 중에 어떤 수행을 하는 게 최고 수행을 하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선수들은 의식을 가지고 시합을 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뭐냐? 우리가 시합을 할 때는 무의식 상태에서 어떤 행동이 나와야지 가장 최고의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수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군대에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제시훈련 할 때 아니면 고등학교 때 어떤 체육 시간에 제시훈련 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잘 걸어다녀요. 이렇게. 그런데 의식을 가지고 오른발 왼발에 신경을 쓰다 보면 어느 때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어떤 동작이 나온다. 스포츠 사용은 특히 그래요.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어떤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떤 신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최고 기량을 발휘하는 선수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행동이 나와가지고 그게 최고의 기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어떤 일반 심리에서는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꺼풀을 깜짝거리는 걸, 깜빡깜빡 하는 걸, 우리는 평상시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깜빡깜빡 하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우리가 눈꺼풀을 의식을 가지고 깜빡거려야 되겠다 하면 이게 부자연스러워요. 눈꺼풀을 깜빡거리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어떤 수행이 나오고, 스포츠에서는 이런 수행은 최고 수행을 할 수 없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골프 선수가 퍼팅을 하는데 의식을 가지고 퍼팅을 한다. 그렇게 되면 벌써부터 어떤 의식이 개입이 되게 되면 평상시에 어떤 무의식적으로 했던 수행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합상은 무조건 무의식 속에서 어떤 수행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무의식 속에 나오는 수행이 그 무의식 우리가 의식을 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무의식 자체의 어떤 입력, 인풋을 어떻게 해놓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결정된다는 거죠. 의식, 무의식도 아니고 우리는 스포츠는 무의식으로 한다. 핵심입니다. 우리 무의식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나 압박 상황에서는 우리가 주의집중도 좁아지고 모든 게 우리가 의식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수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내 통제 안에 둘 수 있느냐? 시합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무의식 상황을 내가 어떻게 통제하느냐? 근데 그 통제하는 게 의식적으로 하면 안 돼. 그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을 통제하게끔 만드는 그게 심리기술 훈련이라는 거죠. 습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걸 예를 들어 볼까요? 평상시에 10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아침에 6시에 일어난다. 한 일주일 동안 엄청 힘들어요. 근데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습관이 딱 굳어졌다. 그러면 6시만 되면 눈이 딱 떠져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이 나오게끔 만들어야죠. 실패 상황에 닥쳤다. 평상시 우리가 생각하면 옛날에 실패, 앞으로 걱정, 다른 사람, 부모님, 코치님이 보고 있는데 어쩌지?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압박감 속에서도 우리는 최고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압박감 속에서 최고 수행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럴 때 우리가 아무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수행을 하게끔 만드는 것. 그게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무의식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죠. 바꿔줘야 됩니다. 기본적인 어떤 부정적인 신념 자체를 바꿔줘야 된다. 그걸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 상황이 됐을 때 무의식적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허물어야 돼요. 허물어야 된다. 제 아는 지인 중에 체면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걸 체면을 통해서 그 트랜스 상태를 유도를 하더라고요. 스포츠 심리 상담에서도 이 안의 기법 중에 자기 체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체면을 통해서 그 상태,
의식과 무의식 상태의 문을 열어줘야 되죠. 트랜스 상태를 유도하는 방법을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정이 개입하게 되면 그 문이 열려요. 심한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부동산 하시는 분하고 제가 이제 이사 관계 때문에 이제 집을 보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자기 친구랑 하면 데리고 왔는데 저는 이제 그걸 망각을 했죠. 그 생각을 못하고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 예를 들면 뭐 어머니하고 딸하고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뱉은 말인데 그분을 보고 어머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집 보러 온 사람의 어머니라고 제가 표현을 해버린 거죠. 그분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럴 때 우리는 감정이 상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이 트랜스의 문이 열리는,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 문이 열려서 그 충격적인 말이 무의식 속에 박혀버린다는 거예요. 감각, 귀를 통해서, 청각을 통해서 어떤 어머니, 할머니라는 그런 어떤 청각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오고 그게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게 우리 무의식 속에 탁 박혀버려요. 그 트랜스 상태가 열려버린다. 마음에 드는 이성을 봤다. 그냥 평상시거나 예쁜 여자 보면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 내가 첫눈에 반한 여자를 한번 봤다. 그럼 그 문이 열리고 거기 무의식에 딱 박혀버려요. 나도 모르게 그 여자 한번 떠오르는 거죠. 크다란 교통사고를 당했다.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영화를 한 번 봤는데 그러니까 이모죠. 이모가 자기 선물을 사기 위해서 갔다 오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했어요. 그 어릴 때 충격이 평생을 가게 돼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 무의식 속에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트랜스 문이 열리게 됩니다.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트랜스 문이 열려서 무의식에 이렇게 힘이 나오죠. 수영 못하는 아버지가 물에 뛰어들어 수영을 하는 거죠.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버스 전복 사고 났어요. 그 버스를 사람들이 드는 거예요, 버스를. 근데 실제로 버스가 들려요. 초인적인 힘이 나와요. 그게 의식 상태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무의식 상태에서 나온다. 우리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 어머니라는 것은 무의식 상태에 나오는 어떤 본능이에요, 본능. 스포츠에서도 그 힘을, 그 무의식 상태에 있는 어떤 에너지를 끌어내야 돼요. 그 역할을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한다. 그 다음에 이완을 통해서 우리가 그 트랜스 상태를 유도할 수 있다. 스포츠 심리 상담에서는 이 이완 기법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완은 신체를 통한 이완, 그 다음에 마음을 통한 이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신체를 통한 이완은 뭐냐? 우리가 흔히 하는 호흡법. 뭐 복식호흡도 있고, 뭐 길게 내쉬기, 그 다음에 뭐 리듬호흡, 집중호흡, 그 다음에 뭐 5, 2, 1 호흡, 뭐 여러 가지 호흡법이 있죠. 이런 호흡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완을 할 수 있다. 긴장된 상황이다. 압박이 몰려온다. 그럴 때 자기만의 호흡법을 반복해서 몇 번 하다 보면 다 이완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점진적 이완 기법. 근육을 통한 이완이죠. 팔을 꽉 쥐었다가 서서히 풀어서 완전히 이완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신체를 통해서 오른손, 왼손, 뭐 오른발, 왼발, 복근, 얼굴 이런 식으로 내 신체를 긴장시키다가 이완시키는 걸 반복함으로 해서 내 몸의 긴장 정도를 내가 자각하게 만들어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적정 수준의 이완을 내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점진적 이완 기법. 그 다음에 마음을 통한 이완, 명상. 자기 호흡에 다 집중하면서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최면. 내 몸은 지금 뜨겁다. 나는 지금 흥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최면을 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내한테 최면을 걸어서 이완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완을 통해서도 우리는 트랜스 상태로 진입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몰입을 하면 우리가 이 상태에 진입을 한다. 특히나 공부하는 학자들, 그 다음에 어떤 전문가들, 어떤 일에 대한 전문가들은 이 몰입을 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는 거죠. 의식 상태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이 몰입 상태에서는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이 열려야지 우리는 내가 가진 능력 이상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체면. 체면은 아까 말했던 이완의 한 방법.
마음을 통한 이완 중에 자기 체면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이제 체면가들은 이 체면을 어떻게 보면 핵심으로 보면서 이 체면을 통해서 자기 암시, 어떤 비판적 의식을 넘어서는 시점을 도달하게 해서 좀 급진적으로 뭔가를 바꾸는 거죠. 체면가들은 이런 말도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를 들어 내가 병원의 의사다. 이 체면기법, 뭐 예스 세트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또 많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트랜스 상태를 유도함으로 해서 어떤 무의식 속에 있는 걸 자연스럽게 끄집어내는 거지. 서포트에서 중요한 것은 이 무의식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세팅을 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자기관리 효과. 어떤 실패 상황을,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예전에 실패라든지 예전에 내가 실수했던 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딱 떠오른다. 그게 자기관리 효과죠.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 구조입니다. 그걸 바꿔줘야 합니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래서 스포츠 심리 상담사는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심리 처방, 심리 상담의 핵심은 어쩌면 슬럼프 극복이죠. 슬럼프 극복 어떻게 한다? 제가 상담했던 선수 중에 투수가 있었어요. 포수가 있어, 포수가 평상시 같으면 투수한테 공을 받고 투수한테 공을 던지면 1루수에 자연스럽게 탁 한 번에 던져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동작이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한 번 멈췄다가 던지는 습관이 생겨버립니다. 이게 뭐냐? 어떤 무의식 속에 어떤 불안, 이런 생각, 그 상황이 딱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된다? 이 트랜스 상태로 유도를 해서 그 어떤 생각을 꺼잡아내고 다른 생각으로 바꿔줘야지. 그때 이제 우리가 이완, 점진적 이완을 한다든지 호흡법을 한다든지 자기 체면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이완을 통해서 그 트랜스 상태를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부정적인 어떤 신념, 부정적인 신념을 바꿔줘야 돼요. 긍정적인 신념을 바꿔준다. 비합리적인 신념체계가 합리적인 신념체계로 바꿔준다. 사고 정지를 통해서 인지 재구성을 한다. 부정적인 사고를 끊어줘요. 이때는 어떻게 해서 머리 뚜껑을 열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린다. 셀리의 생각을 버린다.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사고 정지 기법을 사용해서 정지시키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신념 체계로 바꿔준다. 긍정적인 어떤 생각으로 바꿔준다. 그게 인지 재구성이죠. 스포츠 심리 상담, 스포츠 심리 기술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신념 체계를 긍정적으로 경기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바꿔주자. 그게 왜 필요하냐? 우리 인간의 뇌는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고 웃어버리면 우리 뇌는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낸다고 했어요.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감정이 우리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했어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체는 반응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 자체를 바꿔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핵심은 요겁니다. 우리 무의식 속에 자리 잡게 만든다. 어떤 걸?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신념 체계를 자리 잡게 만든다. 자기 기량에 포커스를 맞춘 목표 설정. 처음은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설정을 통해서 자신감도 높일 수 있고 집중력도 높일 수 있죠. 이런 목표 설정이 바탕이 된 가운데서 세부적으로 각성 조절. 내가 압박상에서 어떤 각성이 생겼다. 그러면 이걸 조절해야 되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선수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남들도 다 긴장된다. 나도 긴장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버리죠. 그거보다는 그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야 돼요. 그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게 스포츠 심리 상담자가 해야 될 역할이다. 각성이 높으면 낮으면 높여야 돼요.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게 뭐냐? 자기의 각성 수준을 자기가 자각하게끔 먼저 그 감을 익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점진적 이완 기법을 통해서 내 몸의 신체 긴장 정도를 내가 먼저 자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실제 시합에서 내가 각성이 높다는 걸 내가 자각을 했어요. 그러면 낮춰야 돼요. 낮추면 되죠. 이완 기법을 통해서. 그래서 항상 최적의 각성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게 하는 게 역할이다. 현재 수행에 집중하기 위해 집중 전략도 개발한다. 우리가 시합 상황은 어떻죠? 연습 상황에서는 집중을 잘하는 선수가 시합 상황에서는 다이나믹합니다. 바람도 불고, 새소리,
주변에 동료들 경계하는 것, 막 신경 쓸 일,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상황에 맞는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를 개발해야죠. 키워드. 김연아 선수는 인형을 관중석에 딱 자기가 연습 때도 그 인형을 딱 놔놓고 하고 시합 때도 놔놓고 한답니다. 거기에 어떤 믿음, 신뢰를 가진다는 거죠. 연습 때도 잘했으니까 시합 때도 그걸 보면 난 잘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골프 선수는 골프 장갑에다가 빨간색 점을 찍어요. 집중이 흐트러졌다. 그럼 그 점을 보고 집중력을 높인다. 하나의 키워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집중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역할이다. 의도적인 이유야. 우리가 근육이 긴장을 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이다. 불안을 느낀다. 그때는 우리 근육이 긴장을 해서 재기량을 발휘 못해. 특히 정적인 운동, 폐쇄적인 운동은 더 그렇죠. 골프, 사격, 양궁 조금만 근육이 움직여도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비단, 폐쇄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어떤 개방적인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완, 생각은 감정, 감정은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걸 그 메커니즘을 안다면 이 생각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불안을 낮춰야죠. 불안과 이완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불안도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이완 상태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완 훈련을 시키는 역할이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다. 심상을 통한 심리적 시연, 심상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실제 시합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걸 생각을 가지고 대처를 하기 늦습니다. 그래서 심상을 통해서 미리 시합 상황을, 성공적인 수행 상황을 미리 심리적으로 한번 그려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실제 시합에서 어떤 도움을 주느냐? 첫째, 집중력을 높여요. 그 상황이 딱 생기면 바로 대처를 할 수 있다. 상황 대처 능력도 생겨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어떤 상황을 심사했다면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오게 하는 내 몸을 이끈다. 자성연의론. 내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된다. 긍정적인 결과도 만들어내죠. 그 연결고리 역할, 앵커링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적정 자신감 수준을 위한 환경을 만든다. 자신감. 목표 설정, 그러니까 세부적인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한다 했죠. 우리가 프로 선수 되겠다는 큰 목표가 있으면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는, 그 목표는 결과 목표도 될 수 있고 자기 기량에 관계된,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몇 타를 치겠다, 나는 예를 들어 몇 초 안에 들겠다, 자기의 어떤 세부적인 디테일한 어떤 단기 목표, 이 설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감을 조금 높여가는 거죠. 이렇게 높인 자신감은 나중에 큰 프로 선수 되겠다는 목표를 쉽게 넘을 수 있다. 그래서 적정 자신감 수준을 유지하는 환경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신감은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죠. 너무 높을 때는 낮춰줘요. 너무 낮을 때는 높여줘요. 각성 수준도 마찬가지죠. 루틴 개발을 통한 경기대 향상, 이렇게 이완이라든지 심상, 그 다음에 자신감 수준 조절, 이런 것들을 목표 설정을 다 루틴 안에 포함시켜요.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일관성이 있고, 만약에 자기 걸로 완전히 자기께 됐다. 그러면 시합 때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루틴만 지키고 시합을 하면 최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그 루틴 자체는 자기가 가장 잘했을 때의 시합에서 생각, 느낌도 포함됐고, 그 다음에 내가 불안이 높을 때 어떻게 낮추겠다는 어떤 각성 조절에 관계된 어떤 루틴도 포함이 됐고, 그 다음에 자신감 수준, 심상, 내가 어느 때 어떤 심상을 해서 내 자신감을 높이겠다, 내 집중력을 높이겠다는 어떤 그런 심상에 관련된 루틴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루틴만 훈련 상황에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면 시합 상황에서는 의식 게임 안 해도 무의식 속에 루틴만 지키면 100%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최고 수행이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훈련 상황에서 자기한테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자기가 그 루틴에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걸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들었을 때 시합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이, 실패 상황이 생기든지 아니면 압박 상황이 생겼을 때도 믿음을 가지고 내 루틴만 하면 된다는 어떤 자신감으로 나오는 거죠. 실제로 골프 선수들은 그런 압박 상황에서 자기의 루틴만 충실히 해가지고 최고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이 자기 관리 차원에서 생활화가 된다면 선수 생명도 오래 갈 수 있고 항상 똑같은 어떤 최고 수준의 최상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역할을 누가 한다?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 심리 상담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심리 상담사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서명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심리 상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신경과 정신과 의사분들도 계시지만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하는 역할하고 어떻게 좀 중복될 수도 있어요. 저는 스포츠 심리 상담사입니다. 저는 운동을 전공을 했고 대학원에서 스포츠 심리 상담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스포츠 심리 상담의 역할은 뭐냐? 스포츠 심리 상담, 스포츠는 아버지 학문, 심리는 어머니 학문입니다. 주는 스포츠가 되어야 된다. 스포츠를 전공한 사람이 스포츠 심리 상담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다고 봐야죠. 하지만 맹목적으로 이런 상태만 100% 이런 스포츠를 한 사람만 스포츠 심리 상담을 해야 된다. 이것도 저는 반대예요. 다른 자질을 안 갖춰지고 내가 꼭 운동선수 출신이다. 이것만 가지고 스포츠 심리 상담을 하겠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역으로 나는 심리 상담의 모든 걸 알고 있다. 물론 스포츠는 잘 모르지만 하지만 나는 이걸로 모든 걸 하겠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두 개가 통합이 돼야 돼요. 저 역시 스포츠를 했지만 일반 심리나 체면이나 정신분석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채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게 이 선수한테 가장 적합하냐. 이 선수가 스포츠적인 부분에서 상담이 좀 필요하다면 내가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둘 것이고, 일반 상담 쪽에 아니면 비중을 좀 둬야 될 것 같으면 거기에 치중을 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자기만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